평균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니까 정답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잘하는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이게 확실력이 느는 건데, 평균적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관성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 줄 알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알아요. 이게 영어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교육 자체가 보수적으로 그 영어 문법이나 좀 그런 좀 한국 지식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거에 초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다 온 애들이 한국 와가지고 문법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설명은 못하지만 맞출 수 있는 게 딱 그거거든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명은 못하지만 맞추는 거랑 공부하고 배워서도 틀리는 거랑 당연히 설명은 못하지만 맞추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애를 데리고 와서 문법을 가르치면 이 애를 훨씬 잘하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어민적인 사고가 탑재된 애가 탑 티어가 될 수가 있는 게, 걔가 마음 먹고 한국 문법하면 너무 다 알아요. 근데 거꾸로 올라온 애는 한계에 계속 부딪혀요. 이게 앞에 거랑 논리가 안 맞는데.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딱 이래서 논리가 맞다고 계속 이제 약간 말을 위한 말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점은 알겠어요. 그러면 영어를 영어답게 사고하는 방식을 익히고 그 위에 문법을 올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나는 한국 학생이에요. 네. 이제 왔으면 선생님이 가르칠 때 네. 어떻게 가르치세요? 이거를 어떻게 전환을 하거나 혹은 내가 영어식 사고인지 한국식 사고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되어야지 공부를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르칠 땐 이걸 바꾸려고 이제 안 해요. 그건 어렵다. 쉽지 않아요. 1년 안에. 네, 1년 안에 여기에 사실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바꾸려고 시도하면 학생들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죠. 고3 할 때는 고3 방식으로 문제 풀이에 초점 맞춰서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에 특강을 진행을 할 때는 오히려 이런 쪽을 좀 많이 말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얘들 아직 시간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긴 좀 그렇고,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중학교 참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들으면은 이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방식과 좀 다르지만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따라오기는 좀 편해요. 초6에서 중1 올라가는 애들,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애들, 그런 식으로 아직 기회가 있는 애들, 이미 거기에 그 한국식에 빠져가지고 이제 기회가 없는 애들은 제 말을 잘 안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넘어가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사고를 딱 전환시키고 시작하면 훨씬 더 빠른 그런 친구들을 더 접근하고 싶은 편이에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번에 하루 10초 영어 뇌 만들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 뇌구나. 그렇죠. 이게 영어에 적합한 뇌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오면 뭐 숙제를 하거나 과제를 해올 때 뭐 10초 뇌처럼 하루에 10초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선생님만의 템플릿이 추천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일단 여기 교재 책에서는 그런 템플릿이 있어요. 어떤 템플릿이냐면은, 우리가 reading이라고 쳐볼게요. 영어 reading이면은 I love you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을 이제 한국인이 인식할 때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예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엄청난 대변혁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중간 단계의 직독직해 강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이제 가르쳐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이 원어민식 사고의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문장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기를 요구하는 거냐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너이다. 이것이 바로 언어를 진짜 언어로 보는 거거든요. 왜냐면 영어의 동사라는 이 서술어 덩어리는 앞에와 뒤를 연결해줘요. 항상.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인식할 때 사랑한다로 딱 끝나면 안 되고, 사랑하는 것은이라는 원어민식 사고로 바뀌어야 돼요. 나는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이제 어폐가 있거든요. 원어민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열리고 시작하거든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의 대상을 향해서 가는 게 이제 영어의 언어예요. 그런 식으로 사고하게 만들려면 일단은 중간 단계, 이게 그냥 원어민식으로 딱 인식하기 어려우니까 중간 단계인 내가 사랑하는 것은 너이다 라는 영어 문장을 또박또박 설명할 수 있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템플릿이에요. 순서 그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는 순간 원어민에서 다시 벗어나서 한국식 영어 교육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계속 한계가 있어요. 천장에 부딪혀요. 이렇게 가르치는 강사가 없어요. 어렸을 때 미국을 사셨잖아요. 예.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한국식 교육과 미국식 교육을 둘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장단점이 보이는 거지. 맞아요. 이게 영어식 교육으로 대학교까지 끝까지 나온 사람이나 한국에서 태어나서 끝까지 나온 사람이,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언어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할 만한 완성도가 네. 없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맞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진짜 맞고, 외국에서 살았다고 치더라도 한국에 돌아가지고 영어 강사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계를 알면서 그냥 그렇게 가르쳐요. 그냥 한국식으로 가르쳐요.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영역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분명히 충분히 이렇게 커버해가지고 원어민식의 인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보니까. 왜냐면은 이미 있었던 포맷, 그리고 그렇죠. 그 템플릿이 좋죠.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돈을 못 벌어요. 애들이 앉아 있어야 돈을 버는 거지. 애들이 들을 애가 없는데 내가 이게 올바르다 해가지고 알려주는 것은 또 불가능하거든요. 이해는 했어요. 뭐가 문제이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 게 좋다는 이해를 했는데, 실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좋겠지만 네. 못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집에서 교육을 하거나 네.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선생님을 하거나 어쨌든 현실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네. 어떤 방법으로 트라이를 하면 그래도 선생님이 말한 거랑 100%는 아니어도 비슷하게 갈 수 있을까? 이 방식 중에서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건 바로 유학을 가는 거예요. 한국어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그냥 내 사고 자체를 원어민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마치 유학을 간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권은 원어민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직접 많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피상적인 얘기죠, 사실. 네.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러면 예를 들면 원어민이 딱 어떻게 지내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내가 이제 어제 친구랑 밥을 먹었고, 밥을 뭐 약간 이런 걸 먹었는데, 어제 한 몇 시 정도에 먹었고, 오케이, 딱 끝! 이제 영어로 해석 쭉 한 다음에, last night, I met my friend. 버퍼링이 생기잖아요. 뇌에서 지금 해석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좀 걸렸죠. 이걸 바꿔야 돼요. 이걸 바꾸려면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어제 밥을 먹었어가 아니라 내가 먹었던 건 밥이야, 어제. 그러면 I had dinner last night. 자, 지금 머릿속에 어떤 사고가 차이가 있었냐면 나는 어제 밥을 먹었어가 아니라 내가 먹었던 건 밥이야, 어제잖아요. 네. 이게 똑같은 한국어지만 사고하는 방식이 원어민식인 거예요. 내가 밥을 먹었어가 아니라 내가 먹었던 건 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환경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민들하고 얘기가 어려워요. 막 물어보면 막 부끄러워서 말 안 하게 되고. 하지만 이 사고를 바꾸고 들어가면 그냥 일단 이 사고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건 너야. I like you. 내가 친해지고 싶은 건 너야. I wanna be friend with you. I wanna be a friend with you. 뭐 아니면은 내가 갖고 싶은 건 저 장난감이야. I wanna have the toy.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로 나올 수 있게 이 사고를 살짝만 정리해주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하신 그 원어민식 사고가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혼자 연습을 하거나 혹은 자료를 찾아보거나 그런 참고 자료들이 있을까요? 연습하다 보면 된다가 아니라 실제로 연습을 할 수 있는 템플릿을 좀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루 10초 영어 뇌 만들기, 그러니까 영어 뇌를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좀 연습 문제들을 많이 수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좀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책이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고를 전환하는 걸 40일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에 대표 문장 그리고 연습 문장 4문장씩 그래서 한 200문장 정도 있는데 그거를 계속 그냥 아주 쉬운 문장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막 영단어를 어렵게 낸 것도 아니고 내용이 어렵지도 않아요. 사고를 전환하는 거는 근데 가장 어려우면서 사실은 가장 이제 지름길로 가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장들을 통해서 사고 전환의 토대를 좀 마련해 놨습니다. 교재에서.
원래 순서 배열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보통 애들이 A부터 안 봐요. 왜냐면 답이 A, C, B가 되질 않거든요, 보통. 보통 답은 이제 B, A, C 혹은 이제 C, A, B 뭐 이런 게 이제 답이에요. 그러면 학생이 딱 시험장에 딱 들어갔을 때 뭐부터 볼까요? 딱 보기 문장 읽고 C나 B부터 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A에다가 단서를 더 많이 넣어 놓을까요? B, C에다가 단서를 더 많이 넣어 놓을까요? A요. 맞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읽었어야만 이 문제를 더 빨리 푸는 걸까요? A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답률이 낮은 데에는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정답률이 낮다라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딱 문제를 풀이할 때 사고하는 방식이 평균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니까 정답률이 낮은 거예요. 그러네요. 평균적인 생각. 그러니까 반대로 잘하는 애들의 생각은 1%에서 4%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해봐야 이게 확실력이 느는 건데. 아, 설득이 됐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평균적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관성적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게 맞는 줄 알고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설득했어요. 모든 공부가 다 그렇죠. 영어 뇌도 그렇다는 거죠? 영어도, 예. 영어 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에는 다 안 되겠지만, 그런 가이던스를 얻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조금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거 진행 상황을 보고 한 번 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불러주시면 네, 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